자, 이번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한 부분도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 후보의 목소리부터 하나 듣고 시작하시죠. 감찰은 적법했고 징계는 정당했습니다. 친윤, 친여 검사들이 잠깐이나마 영전하고 좋은 자리에 가 있겠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비판은 고스란히 검찰 전체의 피해를 되돌릴 것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어두운 장막을 걷어내고 민주공화국을 되찾아야 합니다. 국민의 슬픔과 아픔에 칼질을 하고 명품백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대적 폐륜 집단을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반드시 조기 종식시키겠습니다. 예, 이민찬 대변인. 조국혁신당의 목표가 어쨌든 한동훈 특검이 1호 법안이고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저 1호 박은정 전 검사지 않습니까? 근데 박은정 검사가 한 건 아니지만 박은정 검사의 남편 검사장 출신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을 지낸 이 이종근 변호사가 2017년 당시에 가상화폐 TF 실무를 총괄을 했고 근데 지난해 3월 옷을 벗고 나와서 개업을 한 다음에 다단계 가상화폐 전문가로 홍보를 하고 다니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 이게 이제 논란이지 않습니까? 재산이 6개월 만에 40억이 늘었네, 22억을 한 방에 수술을 했네 등등이 논란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부부 연좌제 안 되니까 구분을 해달라 이렇게 신장식 대변인이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부부 연좌제 안 된다고 얘기를 할 거면 그거는 저희 정부 여당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 맞겠죠. 저희한테는 더욱 가혹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넘어갈 일이지 아니죠. 또한 이종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소위 잘 나가던 친문 검사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사장 승진을 해서 저렇게 많은 업적을 쌓은 거죠. 스스로 가상화폐니 이런 업적을 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도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고 조국 대표가 우리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지향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에 공감하는 몇 안 되는 검사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인이 박은정 검사고 그 두 사람이 시너지를 내서 지금 저기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분들이 검찰에 있을 때는 가상화폐 피해자들이나 다단계 피해자들에게 그들을 도와줄 것처럼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그때 얻은 지식으로 사회에 나가서 변호사를 개업하고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는 게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너무 이 부분을 보면 이 피해자를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는데요. 그런데 더 참담한 부분은 조국 대표의 얘기입니다. 전관예우가 아니다. 과거에 어땠습니까? 과거에 다른 이제 여권의 후보자에게는 엄청 악독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조국과 내로남불의 합성어인 조로남불 얘기가 나오는 거고 조만대장경이 다시 소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과거와 현재, 과거에 내가 한 말과 현재의 내가 한 말이 행동이 일치해야지 그 정치인이 신뢰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국 대표도 이 부분을 자신의 과거의 발언을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40억, 22억 이 돈이 무슨 엄청난 정관예우로 받은 돈이 아니다. 만약에 진짜 정관예우였으면 160억도 벌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발언이 굉장히 국민 정서를 안 좋게 가져가게 됐던 그런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 자, 아까 조국 대표는 이거는 윤 정권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던 검사들이 무슨 정관예우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관예우가 아니다. 전관범죄다. 이렇게 과거에 말한 바 있습니다. 어제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조국 당이 전관예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160억만 안 넘으면 된다. 둘째, 검사장 그만두고 얼마 있다가 한 건에 22억 땡기는 정도는 괜찮다. 다단계 사기는 살인입니다. 그런 사기꾼 변호한답시고 그렇게 뜯은 돈 중에 22억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게 괜찮다는 게 조국의 말입니다. 160억 아래니 괜찮다? 22억쯤 괜찮다? 수임 계약서 안 썼으니 괜찮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런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자, 김주호 부시장. 물론 조국 대표와
더불어민주연합과는 지금 관계가 없는 거니까 이걸 좀 물어본다고 해서 민주당에 불리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닐 텐데 지금 이제 한동훈 선대위원장의 목소리와 조국 대표의 어떤 그 해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 민주당은 사실 검사 정관 예우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정말 수십 회의 논평을 내고 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건 친윤 검사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검사가 다 문제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건 의뢰인이 그런 수십억을 줬을 때는 어떤 법률적 지식 외에 다른 어떤 베니핏도 고민하고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국민적 지지를 받고 정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 혁신당에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연좌제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박은정 검사 자체가 또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딱 잘라서 볼 게 아니라 뭔가 좀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볼 일이고요. 우리가 사실 20, 30대 지지율이 진보 진영이 많이 외면받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누적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국 혁신당, 민주당 할 거 없이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편법 대출이든 불법 증여든 또는 이런 그 전관 예우든 없어져야 될 악습임에 분명합니다. 자, 국민들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원하고 있는데, 자, 오늘 국민의힘에선 그래서 그런지 이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보시죠.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받은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네네. 이 아도 인터내셔널 그 가해자 네.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네. 이런 일이 지금 언론에 이슈가 되었을 뿐이지 서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서민들을 왜 두 번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기꾼들을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이 변호사들은 더 큰 사기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단계 피해를 본 그 피해 단체를 찾아갔는데 저분들은 아마 하루가 애가 다를 겁니다. 그분들을 변호했다고 하는 가해자 쪽을 변호했다고 하는 이 변호인, 법조인들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렇게 피해자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